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시가 대비해서 크게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쵸? 저가를 딛고 나서 다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죠. 이 저가를 딛고 있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가격이 그쵸? 금요일날 고가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건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 시가 부근, 그쵸? 요 내용을 분봉으로 돌려서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가 대비해서, 그쵸? 하락폭이 나왔다가, 그리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에코프로 BM은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평가치를 높이는 건 에코프로 BM이다. 그쵸? 왜 그런지는 모두 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를 받아다 씁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요 내용이에요. 자, 배터리 원가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쵸? 전구체가 21% 들어가고요. 이건 양극재에 대한 원가 구조가 아니라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총 전구체의 비중이 21%예요. 그리고 그 이상 그쵸? 전구체 플러스 리튬이면 뭐가 됩니까? 양극재가 되죠. 그럼 이 양극재가 포함되었을 때 그쵸? 몇 프로입니까? 전체 비중을 봤을 때 그쵸? 50%가 넘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그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포함될 테니까 40%로 낮춰서 잡았을 때 삼성 SDI에서 들어와야 되는 그쵸? 삼성 SDI에서 들어와야 되는 44조짜리 수주 있죠. 이미 공시가 나온 것. 여기에 2.5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삼성 SDI에서는 5년 동안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100조 가까운 수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양극재 확보를 먼저 해놨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쵸? 단가를 정하거나, 그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소재를 먼저 구매를 했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자, 제가 조선주 이야기 간단하게 드릴게요. 조선주를 딱 보면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도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죠. 현대중공업 이쪽에서 그쵸 가격을 낮춰서 수주를 받는 게 아니라 고객사에서 도크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MOU를 먼저 체결을 합니다. 그쵸? 물론 이게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고객사 측에서 도크 확보가 먼저라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선주에 대한 값은 누구라는 게 되죠? 당연히 고객사가 아니라 그쵸 돈을 주는 고객사가 아니라 조선주가 갑이라는 거예요. 그쵸? 선사들이 갑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삼성 SDI가 44조짜리 수주를 준 것은 맞아요. 에코프로 BM에.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갑이라는 거예요. 그쵸? 물론 거기에는 가격대도 환율에 따라서 변경될 거고 리튬 가격에 따라서 변경될 겁니다. 그쵸? 총 금액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환율 자체가 1309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 그쵸?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환율이 나중에 낮아지면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이런 변동성이 있는 이런 지표를 아예 무시를 하자고요. 확정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주가는 싸다. 그쵸? 그리고 그 기준치를 우리가 뭘로 잡아야 되느냐? 에코프로 BM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아래에다가 에코프로 BM을 깔아서 보잖아요. 그러면 58만 원이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들어오기 전에 시장의 평가치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그쵸? 보수적으로 40에서 50% 정도 계산하기 쉽게 50%만 딱 잡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요. 지금 현재 가격 기준에서 32만 원대 기준에서 31조입니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머티리얼즈에 대한 평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가 대비해서 그쵸? 상장 이후에 저가 대비해서 상승한 폭이 있죠. 단순히 차익 매물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조정이다. 자, 42,000원도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싸고요. 15만 원도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쌉니다. 자, 근데 하나 생각해 보세요. 싼 구간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수익이 3배가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기술적인 내용을 체크를 하자. 근데 기술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잡자. 그게 요 내용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종목을 잡더라도 자, 에코프로 BM을 내가 58만 원에 잡았어요. 그쵸? 앞으로 성장해. 오케이, 맞아요. 근데 앞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내 심리가 유지될까요? 50% 60%씩 빠졌는데 내가 잘못 산 부분을 인정을 하고 다시 시작할 때는 무조건 2주 안에 수익이 전환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근데 그 가격대를 잡는 종목들이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을 매수하라는 겁니까? 신고가 그리고 주도주를 매수해라. 그쵸? 그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단기 보유 전략. 그쵸? 2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공매도를 같이 잡자는 의미에서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숫자 3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주식은 무조건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쵸? 이런 종목을 공략할 때는 같은 섹터, 그리고 같은 업종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된다? 그쵸? 기준이 되는 거죠. 에코프로 BM, 대형주의 움직임을 반드시 파악을 하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대형주가 맞죠. 근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시가총액이 3배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는 건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를 합쳐놨을 때 대형주군으로 분류가 되고요.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이 되는 겁니까? 에코프로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구간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죠. 업종별로 또는 섹터별로는요. 무조건 리딩하는 종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대장주라고 부르는 거고, 대장주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한 가지 내용은요. 가격을 잡자. 그쵸? 즉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만을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수익이 확보가 되었을 때 아직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야 되는 종목들을, 그쵸? 종목들을 공략을 하자. 그쵸? 이런 매매 관점에서 기술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소통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끝낼게요. 자, 12월 11일, 그쵸? 부방, 부국철강, 에코프로 머티, 그쵸? 정확하게 제가 진행을 한 내용이 있죠. 장 시작 전에 나갔습니다. 8시 48분, 49분, 50분, 그쵸? 이렇게 세 종목 다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된 거고, 부방, 부국철강,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평균 잡았을 때 오늘 하루에 거의 한 4% 전후에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고요. 무엇보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죠. 그쵸? 이 내용 보면 12월 8일, 그쵸? 지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매매한 내용을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장중 매매가 나가죠. 하락 후 급등 중 2차전지 에코프로 머티만 매수 가능하다. 그쵸? 오늘 상승이 나왔고, 상승한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한 게 아니라 이미 저가에 대한 부분, 즉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12월 7일, 그쵸? 12월 7일이죠. 정확하게 목요일입니다. 급락하는 그 구간에 오늘도 5%대 하락, 에코프로 BM보다 더 하락폭이 크다.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한 폭이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우리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한 거고요. 그 기술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서는요. 무조건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해야 되고, 저는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을 잡은 겁니다. 이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되고, 그런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실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칩스앤미디어가 거의 한 7% 정도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고요. 솔브레인 홀딩스 거의 한 4% 정도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고,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그쵸? 고가 대비해서 15% 이상입니다. 15% 이상이고, 그리고 종가 기준에서는 거의 한 10% 가까운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다. 자,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내용입니다. 카페24를 보면, 자, 내용 한번 보세요. 그쵸? 12월 8일 금요일이잖아요. 2% 상승 출발해서 고가 19.7%. 자, 왜 신고가 구간에서 상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글에서 투자받았다는 내용이 공시로 밝혀졌기 때문인데, 자, 왜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이런 시세가 나올까요? 우리는 저가를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가를 잡을 수 있는 스킬은 있다 그랬죠. 그런 기술적인 내용은. 그게 뭐예요?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하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대형주의 움직임을 우리가 체크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카페24는 돌파 관점에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간 시점을 보면요. 정확하게 돌파 이후에, 그쵸? 매매 진행이 되었고 10% 가까운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주도주 있죠. 주도주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주식시장에서 주도주를 잡지 못하면 정말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쓸데없는 시간만 계속해서 버리게 될 거예요. 제가 다 해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주도주를 못 잡고, 그렇죠? 주변에서만 머물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 입장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디다 보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무엇보다 어디다가 보내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그렇죠?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는 내용은 한 가지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좋은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그쵸? 언제부터 추적을 해왔고,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계좌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의 폭은 굉장히 큰 폭으로 달라지고요. 수익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내가 잡더라도, 예를 들어서 카페24가 앞으로 10만 원 간다고 쳐볼게요. 그쵸? 지금 3만 원인데, 근데 2만 원, 15,000원까지 빼고 나서 10만 원까지 갔을 때 내가 다시 3만 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흔들릴 겁니다. 이런 구간에 내가 안 팔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심리를 잡아야 되고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여기 이 내용, 그쵸?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을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수익 모델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까지, 그쵸? 이건 제가 내용을 10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셔서 정말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연말, 그쵸?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신고가 종목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요. 모든 분들이 정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금 매도 구간 아닙니다.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되고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내가 저가에 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의 평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머티리얼즈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 기준되는 내용, 그쵸? 기준되는 내용 반드시 알고 계시고, 올라갔다고 뭐 저가 대비해서 3배 올라왔는데요, 더 갑니다. 에코프로 BM이 평가를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